네, 안녕하세요. 2019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토요일 아침 9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정말 이르다면 이른 시간에 또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많이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주말마다 어디로 나들이를 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고민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만 살짝 좀 빼면 더없이 좋은 날일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들은 아이들 건강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근데 좋은 풍경을 만나다 보면 사실 그런 건 다 기호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침반 교실은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최하고요, 또 제주의 소리가 주관하는 부모 아카데미입니다. 이 가족 간의 친밀감 증대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뜨거운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오늘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이 제주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섬입니다 라는 제목의 강연을 함께 하게 되실 겁니다. 제주에서 살고 있지만 제주의 매력을 아직 조금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이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후에는 식사 후에 또 강사님과 함께 제주 속으로 탐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가족들과 함께 아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강연 프로그램의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문경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문경수 탐험가님은 서호주, 몽골 고비 사막, 알래스카 등 이 지질학적 명소들을 주로 탐험을 해 오셨고요. 2010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나사 우주 생물학 그룹과 함께 과학 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부터 서호주, 몽골 또 하와이 등을 일대로 과학 투어 전문 기업 탐험 라이프스타일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강연에서는 제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훨씬 더 귀한 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 주기를 이모하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할 수 있죠? 약속? 크게 대답해야죠. 자, 약속? 약속 좋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우리 선생님 얘기 잘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우리 문경수 탐험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탐험가 문경수고요. 오늘 여기서 가장 어린 친구가 몇 살이죠? 네, 몇 살이에요, 이 친구는? 네, 그러면 이 5살 친구가 이해할 정도로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매번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효리네 민박에서 텐트 치고 자던 아저씨가 지금 저기 왜 서 있나, 네, 많이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냥 텐트 치고 자는 사람은 아니고 과학 탐험가라는 조금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탐험가다 보니까 지난 10년 넘게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을 했던 경험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공룡 좋아하나요? 네, 공룡 중에 제일 센 게 뭐죠? 티라노사우루스죠. 아저씨는 저기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굴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탐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은 제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주 도민은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주를 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외국을 탐험을 하면서 외국 과학자들로부터 뜻하지 않게 제주도에 가봤냐,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좀 그 뜻을 좀 정해서 이 제주도를 조금 제가 다른 시선으로 좀 둘러보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외국 과학자들이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오고 싶어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린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보면은 훨씬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훨씬이 하나밖에 안 써 있는데 오늘 강의를 마치고 또 오늘 그 탐험 여행을 마치고 날 때쯤이 되면 요 훨씬이 한 100개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으시죠? 자, 이 영상을 제가 짧게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효리네 민박에 출연했다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탐험 여행에 관련된 어떤 작은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아이유가 왔어. 아이유가 왔어요. 네. 네, 저희가 그 탐험대란 이름으로 효리네 민박에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 체크인을 했는데요. 네, 5분 있다가 아이유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저 이쁜 언니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잠시 뒤에 아이유 씨가 대문을 열고 등장을 했는데 등장만으로 순간 시청률이 15%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사 보셨겠지만 방송 이후에 하루에 1000명씩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지금은 애월에 살고 있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걔 무서워하진 않지? 네네. 보진 않아. 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아니 우리 집에 네네네네네. 이런 이거 무거운데. 아니 무슨 스텝이 온다고 했는데 네, 제가 스텝으로. 진짜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너를 부려먹어? 어머나. 얘기는 저렇게 했지만 많이 부려먹었죠? 아니 손님들은 왜 나오신 거야? 왜 나오신 거예요? 원래 손님은 대응 안 하잖아. 네, 당연히 나와야죠. 국민된 도리로서 네, 아이유님이 오셨는데. 네. 왼발로 반겨 드려야지 우리가. 신발이라도 신고 나오지. 아니 저기 수련발을 드려야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우리 오늘 오신 손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볼 땐 그런 표정 아니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 아니 왜 이러세요? 아 들고 치시면 되세요.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아이유 씨 캐리어를 거실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운반을 해줬더니 아이유 씨가 고맙다고 저희한테 커피를 한 잔씩 내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유 커피를 그냥 마시면 될까요, 여러분? 네, 아쉽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올렸더니 1시간 만에 인스타 팔로우가 35,000명이 생겼습니다. 1시간 만에. 그 다음 날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아이유 팬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커피 사진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궁금해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맥락이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아이유님의 캐리어를 안전하게 운반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당신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참 인성이 좋은 사람들 같다라는 덕담을 외국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외국 분들은 어떻게 제 이메일을 찾아내셨는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메일의 맥락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바로 나는 영국 런던에 살고 미국 보스턴에 살고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에 사는데 나도 분명 제주도 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효리네 민박에서 탐험대가 가서 봤던 곶자왈, 동굴, 수월봉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곳을 왜 한 번도 못 가본 거냐? 왜 우리는 제주 공항에만 내리면 무조건 중문 관광대지만 내려가는 거냐? 혹시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은 한국 사람들한테만 공개된 게 아니라고 약간 항의도 섞인 메일을 왜 저한테 보내시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보내셔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일생을 살면서 이 제주라는 섬에 한두 번씩은 와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많이 와봤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까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제주도를 잘 아는 거냐? 이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과학의 시선으로 제주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좀 재미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탐험가다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그 지구상의 많은 곳들을 탐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이 과학자들이랑 탐험가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학자들을 만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 과학자들이 저한테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제가 좀 어색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 제주 가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이게? 제주도 가봤냐고? 자, 당연히 가봤으니까 신나게 자랑을 했죠. 야, 나는 거기 20번도 넘게 가봤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비행기 타면 50분이면 간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여행 팁을 하나 알려줄게. 이 제주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행을 오면 딴 데 가지 마라. 무조건 중문 관광단지 가면 된다. 거기 가면 맛집, 카페, 찜질방, 호텔 다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과학자들이 저를 보면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야, 너 참 희한한 사람이다. 야, 너는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여기를 탐험만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만 돌아다니냐는 거였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저랑 친해지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 뒤로 제가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꼭 한두 명의 과학자가 저한테 제주도 가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네,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제주도랑 형성 과정이 비슷한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라는 화산섬으로 탐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아직도 1300도가 넘는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활화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산 연구소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연구소에 또 메일을 보내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그곳에 은퇴를 하신 80이 넘으신 노 화산학자분이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인사를 드렸죠. 한국에서 왔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 할아버지 과학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못하지만 또 성대모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제주도 가보는 거래요. 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죽기 전에 제주도 땅 한 번만 가볼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제주도에 오고 싶어 했을까요? 풍경 예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고기국수 먹으러? 감귤 초콜릿?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할아버지 과학자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그렇게 많은 외국 과학자들이 이 한반도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섬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다고 오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박사님께서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끝나고 시험 보니까 적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와이와 제주도는 형제섬이라는 겁니다. 형제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혹시 여기 형제 있나요? 자, 형제가 지금 얼굴이 어떻죠? 닮았죠? 자, 닮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개의 화산 지형을 비교해 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디가 제주도고 어디가 하와이일까요? 자, 위에가 제주도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위에가 제주도 같다. 자, 내려주시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난주에도 아빠하고 백록담에 갔다 왔다. 밑에가 한라산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다행입니다. 역시.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는데, 자, 여기 보면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 이 쐐기둥이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한라산이고 여기가 하와이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맞추셨지만 육지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압도적으로 반 이상이 여기가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냐면 두 산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옆에서 보게 되면 마치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고 해서 한라산 같은 화산을 방패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의 모양이 경사가 완만하게 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려면 용암의 성분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플레처럼 묽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한 군데 높이 쌓여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흐르면서 굳어지니까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육지랑 토양이 다릅니다. 육지랑 지형이 다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육지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제주에 갖다 옮겨 심으면 경작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화산섬, 즉 화산 지형에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는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게 바로 곶자왈입니다. 자, 곶자왈.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독특한 화산섬 그리고 독특한 곶자왈이라는 이런 환경을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약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띵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주도는 어떤 곳이었죠, 여러분들? 제주도에 뭐 하러 가죠? 관광 여행 간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 또 GD가 카페를 만들었다는데 거기는 어디냐? 셀카 좀 찍으러 가자. 자, 이런 곳이었는데 제주도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외국 과학자들 시선에는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인 다양성,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생태학적인 고유성,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라는 인류학적인 다양성의 관점으로 이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하와이를 한 열흘 정도 탐험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제주도랑 닮아 있는 겁니다. 자, 아직도 이 섬에 가시면은 1300도가 넘는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굳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만 모르는 겁니다. 자, 굳겠죠? 자, 또 이 사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보면은 수증기나 연기가 막 피어오르죠. 자, 그리고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타는 냄새? 고구마 타는 냄새? 황.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물어보는 겁니다. 저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모두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한 초등학교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암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용암이 물을 만나면 치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용암의 식는 소리죠. 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칡이라는 의성어 안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돌이 되고 수증기가 피어나고 유황가스 냄새가 나는 모든 이벤트들이 이 칡이라는 의성어 안에 다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진에서 포토샵으로 이 노란색의 용암만 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검은색 현무암 돌멩이만 남게 되죠.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이런 검은색 돌멩이 만나려면 어디 가면 되죠? 그냥 해안도로에 널려 있죠. 네, 굳이 비유하자면 제주공항 옆에 있는 용두암이랑 다를 게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랑 답사를 가니까 안 되고 내일 용담에 가서 요 검은색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저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면 안 되고 대전에 있는 그 지질연구소에 가서 10,000도씨가 넘는 가마에 넣고 이 돌멩이를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멩이를 뭐가 될까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저를 오늘 왜 부르신 겁니까? 네.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 바로 이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에서 보고 있는 이런 딱딱한 현무암 돌멩이들도 그냥 돌멩이가 아닙니다. 바로 액체 상태의 용암이 고체 상태의 암석, 즉 돌멩이로 상태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제주도의 화산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면 이 돌멩이들은 전부 액체 상태의 용암으로 변할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년 전에 하와이에서 대규모 화산 분출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6개월 전에 실제 하와이 모습입니다.
자, 화산학자들의 배가 요만한데 거의 뭐 폭포수처럼 용암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ook real closely, you get Darwin's next victims right there on the cliff.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그냥 딱딱한 돌멩이가 아니라 얼마나 밑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암이 물을 만나면 굳어지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난 200년 동안 섬이 1헥타르가 자란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가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와이키키죠. 자, 우리가 여행 프로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지구상에서 걷기 가장 좋은 곳 1등으로 뽑힌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화산 분화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산 분화구 우리 제주에도 있지 않나요? 네, 어디랑 닮았죠? 우리가 이따 점심 먹고 가게 될? 맞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자랑 성산 일출봉이랑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수성 화산입니다. 자, 이 수성 화산은 뭐냐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왔는데 운이 나쁘게 지하수나 바닷물을 만나게 되면 이 마그마가 용암이 돼서 굳어서 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폭발을 해갖고 재가 돼서 하늘로 솟구칩니다. 자, 그런데 이 재가 물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었다고 해서 수성화산, 즉 물과 반응한 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크기로만 놓고 보면 이 화야에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가 한 3배가 큽니다. 일출봉보다. 자, 하지만 과학적인 가치로만 놓고 보면 성산 일출봉이 지구 1등입니다. 자, 왜냐? 자,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분화구가 육지에 있다 보니까 파도가 와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와서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깎여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화산학자들이 화산 분화구를 연구하려면 이 분화구의 속살, 단면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관적인 가치는 뛰어나지만 과학적인 가치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일출봉은 어떻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떠 있죠. 자, 그리고 제주도 파도가 보통 파도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파도가 어떻죠, 여러분들? 제주도 파도가 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센 파도가 성산 일출봉의 옆구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깎여 나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성산 일출봉이 이렇게 왕관 모양, 밥그릇 모양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다른 오름들처럼 약간 이렇게 경사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깎여 나가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래서를 2번 하면 뭔가 엄청난 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이런 수성 화산의 단면 구조, 즉 이 수성 화산이 어떤 과정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화산 분화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 일출봉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놀러 와서 야, 우리 오랜만에 성산 일출봉 한번 가볼래? 그러면 주변의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자, 오랜만에 우리 주말인데 오랜만에 저기 동쪽에 일출봉에 좀 가보자.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들? 그래. 거길 왜 가냐? 가봤자 사람들 줄만 서 있고 어차피 올라갈 거 대표로 한 명만 올라갔다 오고 우리는 이 아래 주차장 아래에서 해물라면을 한 그릇 먹고 있을 테니까 30분 뒤에 주차장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산 일출봉은 지구상에서 화산학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기 전에 와봐야 되는 화산학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주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자연유산들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평범해 보이잖아요. 늘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연들은 절대 보통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진 풍화 과정과 정말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됐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여러분께 오늘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주를 이해하는 몇 가지 팁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린 여러분, 첫 번째 팁은 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많은 그 육지분들이 그 제주도에 여행을 오시면은 보통 몇 박 며칠로 많이 여행을 하시죠? 그렇죠. 뭐 길어야 3박 4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주 본섬이 서울 땅덩어리의 3배 크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3일 동안 다 둘러봅니까? 자, 그리고 또 육지에는 친척들이 놀러 오게 되면 할 것들이 많죠. 맛집도 가야 되고 또 GD 카페도 가야 되고 또 마지막 날 성지순례가 있죠. 면세점도 가야 됩니다. 이 바쁜 일정 동안 자연유산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 다 한 다음에 딱 시간을 반나절만 남겨두신다라면 무조건 제주 서쪽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맞은편에 있는 비양도라는 섬에 가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비양도 가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비양도에 가봤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네, 아이들은 이미 다 탐험을 끝냈습니다. 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비양도를 가냐고 하냐면 이 비양도는 제주 본섬의 축소판입니다. 네, 그래서 걸어서 1시간 반이면 돌 수가 있는데 이 1시간 반을 돌면서 제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화산 구조물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양도를 한마디로 하면 정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저는 비양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비양도를 가려면 배를 어디서 타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한림항이죠. 자, 한림항에서 배를 타시면은 14분 58초면 도착을 합니다. 자, 딱 도착을 하면 도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비양도 산 정상을 보시면 산의 정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파였죠. 자, 저 얘기는 뭐냐면 이 비양도도 화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양도도 오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양도를 과학의 시선으로 재정해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오름이다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비양도에 뭐가 있나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흘러내렸겠죠. 그러면 용암이 쭉 흘러내려서 부침개처럼 넓게 퍼져서 굳어져 있는 이런 용암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제주 해변에 가서 이런 검은색 돌들을 많이 보는데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용암도 용암의 성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만 구분할 줄 아셔도 제주도 자연의 반은 이해한 겁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렇게 돌멩이처럼 생긴 화산탄이라는 돌멩이가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를 하면 코에서 뭐가 나오죠? 콧물이 나오죠? 네, 콧물이 나옵니다. 자,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이 애취하고 재채기처럼 폭발을 하게 되면 이 분화구에서 액체 상태의 용암 덩어리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용암이 공기를 만나게 되면 굳어져서 돌멩이가 되겠죠. 자, 근데 그냥 굳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폭발할 때 나오는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돌멩이가 부메랑처럼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돌이나 화산탄이 아니고 이렇게 끄트머리가 고구마꼬리처럼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돌멩이를 크든 작든 간에 화산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양도에 가면은 무려 무게가 10톤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규모가 큰 화산탄이 그냥 해변가에 그냥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0톤짜리 정도의 화산탄 무게가 큰 거는 이렇게 가까운 데 떨어지고 가벼운 화산탄들은 더 멀리 날아가서 바닷속 안에 잠겨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렇게 굴뚝 모양으로 생긴 이런 용암 굴뚝도 있고요. 반대편에 가면 이렇게 부메랑 모양의 펄롱못이라는 습지 겸 연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주도는 이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다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연못이나 습지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비양도 안에
부메랑 모양의 습지가 만들어져서 이 안에만 100여 종이 넘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분화구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분화구가 한 개가 아닙니다. 커다란 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분화구가 두 개란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두 번의 분화 과정을 거쳐서 이 비양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첫 번째 팁을 자연이 남긴 단서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비양도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늘 증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답사 여행, 오늘처럼 저랑 이렇게 탐험 여행을 떠날 때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뭐 송산일출만 보고 오는 거야, 그냥 뭐 화석 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이 남긴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내가 마치 명탐정 셜록 홈즈가 돼서 이 단서들을 퍼즐을 맞춰서 이 자연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상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이 여행이 조금 더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전에 제가 이 검은색의 용암 돌멩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네, 얘는 자, 발음이 되게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두 용암이 굳어져 있는 이 돌멩이가 외관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얘는 표면이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죠. 얘는 표면이 거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비가 오는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칼국수 만들어 준다고 밀가루 반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도와드리겠다고 실수로 제가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었어요. 그럼 밀가루가 반죽이 어떻게 되죠? 묽어지고 질어지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밀가루를 새로 떠서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물을 반 컵만 붓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반죽이 뻑뻑해지죠. 자,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파호이호이 용암은 용암의 성분이 토마토 주스입니다. 자, 토마토 주스 같은 용암을 경사진 부분에서 흘러내리게 되면 이 용암이 빠른 속도로 쫙 흘러가면서 식기 때문에 이 용암이 굳는 온도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호이호이 용암은 용암의 성분이 꿀인 거예요. 그러니까 꿀 같은 용암을 경사진 면에서 흘러보내면은 천천히 흘러가겠죠. 그리고 식을 때도 표면이 먼저 식고 내부는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이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뾰족뾰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려도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니까. 자, 뒤에도 봤죠. 자,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안도로를 달리시다가 이런 검은색의 용암지대가 나오면 신발을 벗고 그 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자, 걸었을 때 발이 아프면 무슨 소리가 나죠? 그러면 용암이고요. 그리고 발이 아프지 않으면 파호이호이 용암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팁은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우리가 그 지도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제주도 바다의 해수면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도 화산이 분출해 갖고 분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에 잠겨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바닷속에 있는 해저 분화구까지가 제주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화구를 보시려면은 제주 서쪽에 있는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수월봉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면은 이렇게 지금 뭐가 보이죠? 이게 뭐죠, 여러분? 지층이죠. 네,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의 과학적인 이름은 화산쇄설층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억하기가 어렵죠.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을게요. 자, 얘는 뭐냐면 화산이 뻥튀기처럼 빵 터질 때 이 화산 안에서 화산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화산재가 날라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진 시루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루떡이 잘 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치즈케이크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코케이크의 단면. 자, 초코케이크의 단면 닮았나요, 여러분? 안 닮았어요?
네, 그냥 닮았다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랜만에 수월봉에 갔는데 이런 그냥 뭐 단면을 보러 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단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층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과자 칙촉을 닮은 탄낭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화산이 분출할 때 뻥튀기처럼 빵 터져서 분출할 때 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고 작은 화산탄이라는 돌멩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이 지층 안에 박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자, 아주 오래 전에 화산학자들이 지금 이 수월봉의 해안 절벽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분명 화산이 분출할 때 쏟아져 나온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딜 봐도 성산 일출봉처럼 동그란 분화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분화구가 있어야만 가운데 화구 중심이 있어서 뻥튀기처럼 뭔가 빵 터져서 재가 나오던 돌이 나올 텐데 어딜 봐도 바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요 칙촉을 닮은 요 탄낭 구조가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딱 하고 바뀌니까 이 지층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휘어져서 굳어져 있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일련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련의 각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돌멩이가 이쪽 어디선가 날아와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휘어져서 굳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이 휘어져 있는 각도를 다 계산을 해서 선을 그어봤더니 놀랍게도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이 고래가 있는 차기도라는 무인도와 이 수월봉 해안 절벽 바다 한 군데가 여기가 분화구 중심이었고요. 얘가 뻥튀기처럼 빵 터져서 과거에는 이렇게 점선 모양의 성산 일출봉 2배 크기의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파도가 다 깎아버리니까 다 날아가고 지금 요만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려도 보이지 않는 거를 가서 야, 지금 분화구가 보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족분들이랑 수월봉이나 송악산 그리고 용머리 해안을 가실 때는 무조건 초코파이를 사가시면 됩니다. 초코파이. 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초코파이 모양의 동그란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이 파도라는 애가 이 초코파이가 맛있다고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바람에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하시면서 한 입 베어 드세요. 자, 그러면 초코파이가 요만큼만 남아있겠죠. 그리고 초코파이 단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크림이 있고 위아래로 빵가루가 쌓여있기 때문에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화산 지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팁을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GS25에 가서 초코파이를 다 사갔어요. 자, 그러면 뭘 사면 될까요? 몽쉘이 더 낫습니다. OS는 내문에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소문을 듣고서 세븐일레븐에 갔더니 이번에는 몽쉘 통통도 다 팔렸어요. 빅파이는 얇아서 안 됩니다. 두 개를 합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카스타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코파이를 한 번에 이만큼을 드시게 되면 목이 막혀서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꼭 탄산음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탄산음료 싫어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탄산음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콜라를 흔들어서 마개를 따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그게 화산이 분출하는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콜라는 화산이 분출하는 원리, 그리고 초코파이는 이 분화구의 원형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설명도 되고 설명한 다음에 간식으로 다 배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이런 화산 세설층, 이런 화산재가 쌓여있는 이 단면 구조를 가장 또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이 수월봉에 이 지층 이 수월봉 밑에 있는 이 2km 해안가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화산학 백과 사전에도 이 화산 쇄설층을 소개하는 이 챕터를 열어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수월봉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가실 때도 물론 또 이렇게 저랑 또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저랑 같이 가지 않더라도 이런 곳에 가시면은 아주 재밌게 해설을 해주시는 해설사 어르신 삼촌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는 12개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 해설사 분들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꼭 해설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자, 해설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수월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영상으로 좀 만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다잖아요. 바다에 분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분화구가 있어요. 분화구가 있는 지점이 저 네. 보이죠? 돌 조그만한 게. 아, 네. 네, 거기가 분화구 기점이라 그래요. 거기가 나밖에 몰라요. 왜 해내니까. 자, 왜 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분화구가 터지는 자리는 어. 이렇게 깊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네. 사고가 있으니까. 예. 근데 문탐원관님, 네. 우리가 네. 그렇다면은 이곳을 좀 나름대로 지질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의미를 두고 생각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아까 보시면 이 화산탄이 박혀 있는 이 구조를 탄낭 구조라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돌이 떨어져 날아와서 이 박혀 있는 이 방향을 보면 일정한 각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 어느 한 방향에서도 다 날라와서 이렇게 박힌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 화산학자분들이 이거를 다 계산해서 예. 추적을 해봤더니 모두 다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곳이라는. 바로 아까 이 장수석 해설님 설명하신 저 돌멩이가 좀 나와 있는 네. 저기가 바로 분화구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저 분화구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화산체 분화구가 있었지만 다 파도에서 침식이 되고 지금 이 벽물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그 방금 저 장순덕 그 삼촌께서 왜 분화구의 위치를 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자, 그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 순덕이 삼촌께서 그 18살 때 처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셨대요. 자, 그런데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소라 전복을 따다가 숨을 한 호흡을 남겨놓고서 이쪽으로 헤엄을 쳐가 보니까 바닷속에 뭔가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숨을 한 호흡을 남겨놓고서 이쪽으로 헤엄을 쳐가 보니까 땅바닥이 밥그릇처럼 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겠죠. 그런데 수월봉이 세계 지질공원에 선정이 되면서 화산학자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드린 거죠. 자, 그랬더니 50년 묵은 채증이 다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거를 나만 알면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겠다 싶어갖고 지질공원 해설사에 도전을 하셨는데 그만 내리 3번을 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려면 지질학 개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외워질 리가 없겠죠. 자, 그때를 회상하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공부를 하고 왔는데 숟가락 내려놓으면 기억이 안 나고 방문을 열고 나가면 반이 사라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새 사람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이 순덕이 삼촌께서 약간 정말 전략가적인 배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4번째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박사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박사님들, 나는 솔직히 육지 위에 드러나 있는 화산 지형은 한 개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잠겨있는 해저 화산 지형은 내가 박사님들보다 잘은 몰라도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세계 최초의 해저 지질공원의 헬스가 될 테니까 제발 좀 붙여주라. 그랬더니 박사님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박사님들은 분화구 연구하러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녀분이 하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해설사가 되셨고요. 요즘도 일주일에 3일은 해설을 하시고 3일은 바다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셔갖고 틈틈이 해저 분화구를 찍으시면은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화산학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화산학자들이 그걸 보고 해저 분화구를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주의 자연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거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나밖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네.
호기심 관심이 없으면 내 눈앞에 황금 덩어리가 있어도 이게 돌인지 황금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해녀 삼촌들은 잠수 깊이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순덕이 삼촌께서는 상군이시기 때문에 납덩이를 메고 바다 15m까지 잠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호기심과 또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이 분화구의 위치를 이 순덕이 삼촌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팁은 뭐냐면 우리가 오후에 갈 건데 바로 마법의 정원 곶자왈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곶자왈에 가본 친구 있나요? 자, 가봤군요. 이따 또 갈 겁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자동으로 박수 치시면 됩니다. 네, 자, 곶자왈이 뭐냐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제주 숲의 원형을 일컬어서 곶자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네, 인공적으로 조림된 숲이 아니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와 넝쿨 따위가 어수선하게 엉켜 있고 또 땅바닥에 돌멩이밖에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이 곶자왈은 버려진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을 방목하거나 그리고 숯을 만드는 땔감을 얻는 그런 버려진 땅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곶자왈이 어마어마한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밑에 있는 땅바닥을 보시면 되는데 이 땅바닥에 돌멩이들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곶자왈 일대에는 절대 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주 어르신들은 이 돌과 돌 사이의 틈을 돌이 숨쉬는 구멍이라고 해서 숨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숨골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맞아요. 자, 일부는 바다로 유실도 되지만 평균 18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지하로 투수가 돼서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방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빨대를 꽂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바로 이 곶자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이 삼다수라는 생명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빗물을 모으는 깔때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숨골 사이로 빗물만 스며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 숨골 사이로 들어가서 땅속 지열에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다시 숲으로 순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곶자왈은 연중 16도에서 18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를 두 번 하면 중요하게 나온다겠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가장 많은 종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제주도 곶자왈입니다. 자, 아주 조금 더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자라면 이 곶자왈이라는 숲은 이렇게 제주도 같은 화산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생태계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사는 동물들이 추위를 피해서 곶자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나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겨울이 되면 나무하러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곶자왈에서 땔감도 없고 또 춘공기 때는 곶자왈에서 나는 다양한 작물들, 뭐 고사리 같은 작물들을 섭취하시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주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이 곶자왈이라는 숲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치를 꼭 알아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를 이해하는 또 다른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자, 바로 제주를 가치를 발견한 이방인인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는 분명 우리나라 땅입니다. 자, 하지만 이 제주도의 자연의 가치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100년 전부터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제주의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의 사연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1950. 네, 박수 주십시오. 네. 네,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라산의 높이를 가장 먼저 잰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모르겠지.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독일의 그 기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지그문트 겐테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1년도에 한라산의 높이를 최초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겐테 아저씨가 1900년도에 중국을 갔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제주 인근 연안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 위로 솟아있는 한라산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옆에 있는 중국 선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저기는 어딥니까? 그랬더니 중국 선원 얘기가 나도 가본 적은 없는데 전설 속에 등장하는 탐나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탐나국은 제주도의 고대 국가지명이죠. 자, 그렇게 이 한라산의 모습을 보고서 독일에 돌아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밤 꿈속에 등장을 하고, 자, 그래서 이 겐테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과 교류를 하고 있던 독일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서 1년 뒤인 1901년도에 한라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파란 눈의 이방인이 우리 영산 한라산에 올라간다, 이게 정서적으로 허용이 됐을까요? 어려웠겠죠. 자, 하지만 그거를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뭔가 훔치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라산의 높이를 재서 당신들한테 다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 당시 제주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5명의 병력의 지원을 받아서 한라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겐테가 자기가 독일에서 가지고 왔던 에네로이드 기압계라는 걸 가지고서 한라산의 높이를 최초로 측정하고, 그리고 한라산과 제주도의 존재를 유럽 사회에 최초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겐테가 2달 정도 더 제주를 여행을 한 다음에 독일에 돌아가서 당시에 독일 최대 유력 일간지였던 쾰른 신문에다가 겐테의 제주 여행기라는 칼럼을 연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연재 내용을 보면 이런 문장으로 본인이 느꼈던 제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놨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라산에 올랐을 때 마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한라산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이 솟아있고 그 산 정상에서 내려다봤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 군데나 있겠는가라고 감탄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라산 거의 정상 쪽에 올라가면 이런 나무가 많이 있죠. 네, 이 나무가 뭐죠, 여러분? 네, 무슨 나무죠? 네, 어떤 분 말씀하셨는데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자, 구상나무인데 약간 모양이 우리가 연말에 하는 뭐랑 많이 닮아 있죠? 트리랑 많이 닮아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의 원조격인 나무가 바로 이 구상나무입니다. 그래서 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제주에 왔다가 이런 특이한 나무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했더니 또 미국에 있는 식물학자들이 이 제주도 와서 이 구상나무를 보고서 이게 이 지구상에서 이 제주도 일대가 최대 군락지라는 걸 알게 되고서 이 종자가 전 세계로 많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의 원조격인 이 구상나무도 바로 제주도가 거의 발원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팁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 가게 될 만장굴인데, 자, 만장굴에 가본 친구들 있나요? 네, 아이들이 뭐 다 갔다 왔죠. 자,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뭐 이 친구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장굴은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장굴은 이렇게 그 과학적인 가치, 아주 커다란 규모를 자랑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만장굴을 발견한 꼬마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따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만장굴을 발견한 이 꼬마 탐험대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반드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도 제가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재미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할 시간이 다 도달한 것 같아갖고 조금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오늘 답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가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 무슨 유산이죠? 자, 세계 문화유산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안 계시고요. 세계 자연유산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자연문화유산이다. 헷갈리죠? 자,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자,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자연유산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답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자연유산 된 이유를 단어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한라산, 그리고 성산 일출봉, 자, 그리고 검은우름 용암 동굴계. 자, 요 세 개가 바로 이 성산 일출봉이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된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그 이유도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제주도의 이 사진을 다시 한번 크게 띄워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제주도의 지도가 조금 달라 보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달라 보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제주도의 지도는 이런 지도가 아니죠. 네, 이 지도 위에 식당의 위치가 한 몇백 개 들어있고, 놀이공원의 위치가 빼곡 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제주의 속살만 나와 있는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문경수의 제주과학 탐험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사실 이 책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막판에 이 제주 조천리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제가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빠져서 이 거뭇거뭇한 용암지대가 쫙 드러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산책을 하려고 걸어 나갔습니다. 자, 걸어 나갔는데 갑자기 제 발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제 발밑에 파호이호이 용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걸어 나가봤더니만 제 발밑에 아하 용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봤더니, 여러분 주상절리의 단면이 무슨 모양이죠? 육각형이죠. 그리고 육각형 모양의 전리 구조가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효린의 민박으로 인기를 얻어서 빨리 내가 제주도 책을 써서 책을 내면 이거 대박이 내겠다 싶어갖고 이 제주도를 탐험하려고 정말 1년 반 이상 제주에 있는 과학자분들이랑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주 자연의 원형은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더라고요. 네, 만장굴처럼 큰 동굴, 곶자발 같은 큰 숲, 그리고 일출봉 같은 커다란 분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찾던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이 자연의 원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였더라는 거, 이따 또 현장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설명만 좀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를 이 탐험을 하면서 많은 좋은 과학자분들 또 이게 작가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김기삼이라는 사진 작가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작가분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본인의 사진을 털어서 이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의 원형들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제주 일중 앞에 있는 복진 아구찜이라는 식당에서 같이 아구찜을 먹으면서 이분이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진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분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니 작가님, 이런 사진을 촬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육지에 가서 전시회를 하시면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 내가 제주의 자연을 보존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 작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제주도는 지금 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록만 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제가 다음 날에 이 작가분이 해녀 삼촌들을 기록하는 현장에 따라가 봤습니다. 자, 따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딱 단체 사진을 한 장 딱 찍고 나니까 이 가운데 계시는 대장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빨리 찍어라, 우리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 5분 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분 가지고서 무슨 촬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5분이라는 시간도 이 작가분이 이 삼촌 어르신들한테 2달 동안 영양갱을 갖다 막 사 바쳐갖고 겨우 5분의 시간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녀 삼촌들은 물때를 놓치면 조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은 다음에 이 작가분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취하셨냐면, 허겁지겁 달려가시더니 이 해녀 삼촌들의 얼굴 10cm 가까이까지 카메라 셔터를 가지고 가시더니만 연신 셔터를 눌러 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찍어서 완성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가분이 찍고 싶었던 제주의 기록 사진은 뭐였냐면 백화점 로비에 걸려있는 이런 해녀 삼촌들이 물허벅을 이고서 입김을 뿜어내는 이런 감성적인 사진이 아니라 바로 제주 문화의 원형, 제주 역사의 원형, 제주 자연의 원형을 기억하고 계시는 이 기억자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록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기록만 하기에도 제주도는 시간이 부족하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만장굴을 발견했던 꼬마 탐험대 할아버지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요. 거의 생존자분 한 분 살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빨리 찍으라라고 그 소리를 치셨던 그 해녀 대장 삼촌께서도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석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주 자연 역사 문화의 원형을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자 어르신들이 점점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 제주도는 기록만 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프랑스의 소설가시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시기도 하면서 한 가지 타이틀이 더 있는데 바로 제주 명예 도민이십니다. 자, 왜 도민이 되셨냐면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제주 해녀들의 삶을 주제로 해서 프랑스에서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로 하여금 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명예 도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제주를 사랑하시냐면 몇 년 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에다가 창간 기념을 해서 특별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장으로 본인이 느끼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게. 자, 어린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한색 글씨만 시작. 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네, 어떻게 이런 문장으로 은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 분들은 네, 새가 맛집을 찾는 마음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새가 셀카의 명당을 찾는 마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는데 우리랑 국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지만 이방인의 시선에 눈에 비친 이 제주의 자연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실천을 따라야 되겠죠.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만이라도 제주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한다라면 우리 오늘 참석한 우리 아이들의 먼 훗날 외국인 친구들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감정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도 총사나 세계유산본부에서 3분짜리로 이 제주의 자연유산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여드리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는 버려진 땅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구상에서 남방, 북방 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정말 기적의 숲 곶자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곶자왈 한가운데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저 연못도 순천만과 더불어서 남사루 습지로 보호를 받고 있는 국제적인 습지, 바로 먼물각 습지입니다. 그런데 저런 습지 주변에 동물원을 지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수학여행 때 아무 의미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만장굴 알고 봤더니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이면서 부종이와 꼬마 탐험대라는 인류 탐험사의 길이 남을 아주 멋진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주에 머물 시간이 딱 반나절밖에 없다. 꼭 가봐야 되는 바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비양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참. 네, 그리고 서귀포 천지영 북포에서 세선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서귀포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곳은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전, 즉 180만 년 전에 제주 바닷속에 살았던 해양 생물들의 화석 기록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즉 180만 년 전에 제주를 만나는 타임캡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정말 우리의 자부심 성산일출봉입니다.
전 세계 화산학의 성지. 네, 그리고 해저 지질공원 헬스가 계시는 바로 수월봉. 네, 또 전 세계 화산학 박물사전에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형 구조 바로 수월봉입니다. 네, 그리고 보이면 유채꽃으로 유명한 삼방산인데요. 삼방산은 유채꽃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삼방산의 모양이 종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종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화산 분화구가 지구상에 7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삼방산이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자, 용머리 해안도 이렇게 초코파이가 3개가 있었던 분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갈 때도 초코파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땅콩으로 유명한 우도. 자, 우도는 땅콩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성산 일출봉이랑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수성 화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람선을 타시고서 이렇게 바다로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억겹의 세월을 견뎌낸 정말 경이로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곳입니다. 네, 또 우리가 중문에 주상절리 많이 가시죠? 나 주상절리도 이 전망대에서만 보면 이 돌 기둥밖에 안 보이는데요.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넓은 한라산의 풍경과 오름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트 많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 할인까지 받으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흑돼지 2인분만 안 드시면은 1시간 동안 요트를 타고서 이 중문일대를 항해를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흑돼지 2인분입니다. 자, 그리고 서귀포와 중문을 잇는 도로변 옆에 이런 폭포가 하나 있죠. 네, 1년 내내 용천수가 나오니까 폭포가 만들어졌고 그 옆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숲 안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약 250종이 넘는 동물과 곤충의 서식지로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영산 한라산이죠. 네, 왜 독일인 겐테가 119년 전에 한라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왕이 된 기분이었다 라고 말했는지 아마 한라산에 가보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저도 정말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봤지만 한라산처럼 고도대별로 시간이 4분면으로 완벽하게 분포가 된 곳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에다가 아까 제목에 써있던 것처럼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섬입니다 라는 액자를 만들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가서 기왕 셀카 찍는 거 여러분들 꼭 이 문장을 보여서 셀카를 찍어서 올리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주도가 얼마나 귀한 섬인지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도는 정말 모진 풍화 과정과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섬이라는 거, 오늘 그 여행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까운 분들한테 꼭 그 메시지, 그 마음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